한국의 포르투갈전 역전골은 사실상 불가능한 골이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하는 벤투 감독이 우리는 이를 게 없다면서 단판 승부는 모른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스타디움 974에서 열리는 월드컵 16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한국은 지난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루과이에 다득점에 앞서 16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제 16강 상대는 피파 랭킹 1위에 빛나는 세계 최강의 브라질입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4일 한국 대표팀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벤투 감독과 김진수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벤투 감독은 내일 경기의 전략은 브라질을 분석해서 대비했다. 영상과 정보를 보면서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짰다. 긴 과정이었다.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소통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전을 앞두고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김민재의 복귀였습니다. 지난 포르투갈전에서 근육 부상으로 결정했던 김민재가 4일 공식 훈련에 복귀해 팀 훈련을 소화한 것입니다. 이번 공식 훈련에는 김민재, 황희찬, 김영권 등 부상이 있었던 선수까지 전원 참석했고 브라질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브라질은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비롯해 티아고 실바, 비니시우스 등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지만 벤투호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릅니다. 현재 선수들이 브라질전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놀라운데 소식통에 의하면 저번 6월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다를 거고 복수에 대한 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모든 걸 쏟아내겠다, 즐기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하고 8강까지 가보자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전의 전망을 잠깐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목표는 달성했으며 붉은 악마들도 브라질에게 패배했다고 무작정 비난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벤투 감독의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같은 심정으로 기죽지도 말고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당당하게 브라질과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6월 평가전에서 대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나치게 상대팀의 이름값에 기가 죽어서 유무형의 압박에 밀려 원하는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앞선 경기에서 약점을 꽤나 노출했고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부실한 결정력은 그나마 조규성과 이강인의 활약, 황희찬의 복귀 등으로 보완해오긴 했지만 수비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공격이 강한 브라질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측면 수비력과 자신들의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가나전과 포르투갈전의 실점 장면도 선수들 간 역할 분담과 대인 마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쉽게 공간을 내주면서 먹혔음을 상기하면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점 장면을 다시 나오지 않게 해야만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3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중원 싸움과 세컨볼 능력입니다. 비록 결정력 부족과 상대의 철저한 수비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만 조별리그 경기 동안 중원 선수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공을 따내고 그렇게 갖게 된 볼을 연계해 득점 찬스로까지 연결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루과이전의 벤탄쿠르, 발베르데 같은 강력한 중원 선수들 상대로도 우세를 점한 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열린 한국과 브라질의 평가전에서는 브라질이 5대1로 승리하였는데 이 경기를 통해 확인한 것은 공격적으로 맞붙을 경우 한국이 브라질에게 절대 열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우영의 수비력, 키핑력이 브라질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우영은 이번 월드컵에 와서 환골 탈태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중원을 지배하는 절정의 폼을 보여준 바 있기에 이 폼을 브라질전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 수비 자원들의 수비 실력도 브라질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파울 유도에 대한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기기 위한 신랄 같은 시나리오를 짠다면 그 전제는 기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리드, 이른 시간대의 기습적인 득점, 혹은 후반까지 골을 허용하지 않는 수비 등 상대 입장에서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브라질 선수들을 흔들 수 있고 절대적인 경기력 차이를 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 전반전에서 수비진이 구멍을 노출하며 큰 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면 브라질에게 초반부터 분위기를 내주면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브라질이 화려한 라인업에 비해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이 3경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2022 브라질 평가전에서는 출전하지 않았던 이재성과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김민재가 없이도 승리한 것, 황인범과 정우영의 폼이 좋은 것, 그리고 기적적인 경우에 수를 뚫고 올라와 그동안의 월드컵과 다르게 선수들의 사기가 매우 높고
라커룸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다는 점 등이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분석 전문가도 포르투갈전 한국 극적인 역전골에서 볼 수 있었던 8가지에 주목하며 한국을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상대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지나쳤던 그 8가지에는 캡틴 손흥민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을 살펴보면 브라질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아니라 분위기이다. 스포츠에서 분위기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한국을 최대로 경계해야 한다. 포르투갈전 역전골 장면의 이 8가지에서 우리는 주장 손흥민의 클래스와 그리고 한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어놓고 체력이 가장 부족할 후반 추가 시간에 거의 80m를 스프린트했다. 그런 상황에서 침착한 판단력을 보여주며 황희찬의 온사이드 타이밍에 맞게 기다렸다가 패스했다. 많은 수비들로부터 공을 안 뺏기고 기어이 지켜냈다. 패스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봤다. 만약 조금만 세게 패스했으면 골키퍼한테 갈 수도 있는 걸 정확하게 힘 조절해서 완벽한 강도로 패스했다. 이 모든 걸 마스크 사이로 슬쩍 황희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고 실행했다. 그는 반드시 한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서의 중압감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버린 주장이었다. 손흥민은 휘슬이 울리자마자 동시에 마스크를 벗어던지면서 바닥에 고꾸라질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낸 부상투혼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격앙된 와중에도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감독과 스태프, 팬들까지 다 챙기는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브라질 삼바군단의 캡틴인 티아고 실바가 한국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력에 대해 중원 미드필더가 굉장히 빠르고 패스도 좋다라며 특히 역습이 굉장히 빠르다. 포르투갈전 2번째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패스를 정확하게 잘했다. 그런 것에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손흥민, 황인범,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세 선수에 대해 그는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다. 역량이 굉장히 좋다라며 과거 한국을 상대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잘하는 팀인지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16강전을 앞두고 최종 훈련을 정상 소화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전 출전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의 알아라비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날 브라질 26명 중 23명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동료들보다 약 7분 늦게 훈련장에 들어섰습니다. 밝은 표정의 네이마르는 동료 19명과 볼 뺏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박수를 치며 훈련을 놀이처럼 진행했습니다. 네이마르는 2차례 짧은 스프린트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어 동료들과 두 팀으로 나눠 미니게임도 소화했습니다. 16강 브라질전 주심도 결정됐습니다.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서 주심을 맡았던 클레맹 튀르팽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심은 친숙한 얼굴입니다. 당시 튀르팽 주심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판정을 내렸지만 조규성과 벤투 감독에게 경고를 주는 등 항의에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전반 중반 손흥민이 우루과이 수비수와 충돌에 넘어진 뒤 항의하자 엄중하게 구두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몸싸움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심 성향도 면밀히 분석하여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브라질전,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